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종목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 지금 나가고 있네요. 이곳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상담 문자에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모바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잠시 점검합니다. 코스피가 1950선 위로는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2% 초중반대의 급락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장 후반까지 1950선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 정리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1983부터 1948까지 쭉 빠져 내려온 뒤에 1955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950선 재차 붕괴가 됩니다. 이 시점이 지금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시점이랑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1948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도 오늘 기관만 열심히 방어를 해주는데 힘이 많이 붙이죠. 연기금이 무려 4,322억 원, 금융투자에서 1,224억 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개인의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 지금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사이드카 발동이 지금 오늘 발동이 됐었고요. 올 초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날짜로 한 번, 두 번이 발동이 됐는데 8월 5일자 오늘로 발동된 건 아무래도 낙폭이 크다 보니 발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80선 무너지면서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일단은 사이드카는 잘 마감이 됐고요. 사이드카 이후에 더 이상의 낙폭은 생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반등도 없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581인데 현재 포인트가 611부터 577까지 밀립니다. 저 V자가 살짝 나오는 구간이 일단 사이드카가 걸리는 구간이고요. 저기서 사이드카가 끝나면서 살짝 580선까지는 다시 올라와 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 개인이 삽니다.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만 매수를 해주고요. 연기금조차도 매수를 못합니다. 외국인이 337억 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오늘 정말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무려 17원이 급등을 합니다. 1215원대까지 올라왔고요. 1210원대가 아니라 곧 1220원대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원엔 환율 역시 1100원대 중반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환율 분위기도 우리 시장에는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다시 한 번만 점검을 좀 한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지금 시장, 어떤 호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리스트, 이런 부분이 펀더멘탈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된 상태에서 환율까지 오르면서 이 수급에 대한 꼬임 현상까지 좀 겹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호재를 이런 악재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삼박자가 맞으면서 주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좀 관망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추후에 어떤 이런
상황이 계속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악재의 이 바이오 업체들의 그 신라대는 비롯한 이 바이오 업체 투자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많이 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좀 계속 지켜보면서 좀 판단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전에 몇 개월 전부터도 그렇지만은 이런 시장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제시했을 때 거의 다 좀 틀렸다라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어떤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 때 통신업종들, 5G 관련주들 그리고 이 일본의 규제에 의한 반사의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강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볼만한 종목,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종목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슈프리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슈프리마도 그렇고 어떤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고 하반기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 떨어질 때는 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분기 실적, 슈프리마는 2분기 영업이익 50억을 기록했는데 전분기에 대비해서 73% 올라갔습니다. 이런 점은 역시 바이오 알고리즘의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는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어떤 주요 요인이 그 하반기 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슈프리마가 오히려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인 바이오인텍 시스템의 성수기라고 좀 보여지는 상태에서 2분기보다도 3,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인텍 시스템 부분의 성장 모멘텀, 주 52시간 근무제나 NEP 인증 획득에 따른 공공부분 진출이 여러 가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슈프리마의 실적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 27,000원,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슈프리마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채널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께서도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한숨이 많이 나오실 것 같고요. 박정식 전문위원님 들어오시면서 한숨 좀 많이 쉬시는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좀 약간 헛웃음만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좀. 예. 네, 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위험성은 이미 충분히 언급을 드린 것 그렇죠.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빠지고 있어서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코스닥을 먼저 보시는데 코스닥이 지금 587포인트를 지금 이탈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 방에 깨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게 저번에 지지받았어야 될 그런 자리인데 예. 깨지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577포인트까지 이탈되면서 하락이 나와버리면 조금 더 하락이 열리는 포지션이 나오면서 그거는 제가 아까 이제 살짝 확장 파동을 잡아봤는데 쉬는 시간에 한 558포인트 정도까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탈된다면 510선 정도까지 빠지는데 그 510선 정도는 현재 이 코스닥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봤을 때 과거 2008년도 저점과 최근 932선 찍었던 고점 폭에 정확하게 지금 딱 38.2% 구간, 역으로 61.8% 구간 자리입니다. 이게 507포인트, 510선. 그러니까 또 내려오는 확장 파동에
맞물리는 자리가 510, 그리고 비율 파동이 507. 그러니까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다. 만약에 조금 더 이탈이 된다면 대등적 파동 수치로 465선 정도까지 좀 내려가고, 극단적으로 빠지면 407선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저는 원래 지금 정도 위치에서 그러니까 빠지는 것은 내년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정도 기술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반등력은 일정 부분 주고 나중에 빠지더라도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일날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공표를 하죠.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그런 이제 악재가 완전히 돌출되는 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만약에 시장이 또 더 이상 내려가는 걸 멈추고 도직경 만들고 목요일부터 반등력이 나와주면은 우리 시장은 기술적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악재가 다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시장이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면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10선, 7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시장이 돌아서면 그때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이 기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장 파동을 잡아보니까 1945선 정도에 지금 걸릴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월봉상 파동을 보더라도 이 1950선 포인트는 현재 이 총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 저점부터 최근 고점까지 폭의 정확하게 38.2% 구간이 1950포인트인데 저는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기술적 반등력이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나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1945선 정도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오고, 이번 주 중 안에 1952선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조정력을 신경 써야 되고, 그 조정력은 1750선 정도까지 열려버리는 그러한 국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올 경우 제가 주봉상으로 한번 현재 이 하락 기조를 맞물려서 확장 파동을 잡아보았더니 대략 1887선 정도까지 조금 열려있는, 그러니까 1890이나 1887선 정도까지 열려있는 그러한 확장 파동 국면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내려갈 경우 조금 더 조정력을 열어두는데, 자, 저점이 어디가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번 주 안에 1950선 위로 올라타야 기술적 반등력이 한 달이건 2달이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이번 주 안에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지 못한다면 조금 더 깊은 조정력을 신경 쓰시면서 현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가람 위원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 위원님 워낙에 말씀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 좀 궁금합니다. 시장 지금 어떤 대응이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무려 지금 코스닥의 사이드카는 굉장히 오랜만에 봤을 정도로 지금 몇 년 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에 대한 저점은 사실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보게 돼도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로 해서 단가 낮추기라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까지 멈춰야지만 시장에서의 반등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대형 제약바이오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더욱더 코스피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환율에서의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문제지만 중국 위안화가 7위안을 좀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장기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적인 모습의 악재를 좀 완화가 되어주는 모습을 나타나줘야 그나마 우리나라 지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라고 해서 무작정 아무 조건 없이 매수를 한다기보다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지 횡보를 하는지에 따른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시장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저가 속출하고 있는데 와 신저가다라고 지금 살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종목 접근이 참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 이 시점에서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오늘 사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인 점인들인데 어떤 종목들인지 좀 AS 겸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저평가 종목들을 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한국 프렌즈를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 프렌즈도 지금 투매가 나오면서 한 8% 정도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다시피 2,093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2018년에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43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2,093억 흑자 회사가 434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사서 중장기 베팅을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빠지는 거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기다렸다가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하시는데 이 저점 매수를 하시는 가격대가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1,700원 이하로 모아가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뭐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1,400원에서 1,300원 사이로 매집을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이 한국 프렌즈.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게 언급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오늘 투매가 나오면서 한 13% 정도 하락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호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출현하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3,700억짜리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빠지면 빠질수록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이 현금 흐름표 맨 마지막에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총 유동성 현금성 자산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그런 란입니다. 여기서 951억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가총액이 거의 뭐 현금성 자산보다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세종공업 지금 뭐 급격하게 내려오고는 있지만 이제는 거의 뭐 저점을 거의 다 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10월 하락장 저점을 깨면서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 뭐 2008년도 저점 수준까지 뭐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2018년도 저점 구간도 대략 2,700원인데 이때보다는 덩치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 4,000원 정도 구간부터 한 135원 이왕 빠진 거 135원 정도 더 빠지라고 보고 한 4,00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시를 두고 분할 관점으로 매집을 해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EC 보도록 하겠습니다. KE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에서는 처음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전력 제어 그리고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등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소신호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용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 개발을 국책 관련으로 참여를 하고 관련 어떠한 그런 산업성에 좀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도 지금 순자산 가치가 2,200억짜리 회사입니다. 2,200억짜리. 2,200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165억입니다.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과거 2018년도 10월 30일 날 하락장에 찍었던 가격이 850원짜리입니다. 제가 이 시절에 이 종목을 830원 정도에서 잡으려고 노리고 있다가 체결을 못 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참에 이 KEC가 850원을 깨고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락장에 맞물려서. 근데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이걸 꼭 노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단일가에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900원 정도 수준부터, 그죠? 이 900원 정도 수준부터 조금씩 분할로 시일을 두고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내려오면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게 이 800원 깨고 내려올 때까지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평단을 끌어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회복하면서 전기차 섹터 부각받고 IT 섹터 부각받으면 이 KEC도 같이 지금 상승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또 뭐 1,500원, 1,600원, 2,000원 정도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저점 매수로 한번 가담을 해 보시면서 평단을 한번 끌어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저평가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자, 성우 하이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제가 이 시간대에 언급을 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동차 전문 부품 업체이고 범퍼레일, 사이드 멤버 이런 여러 가지 차체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차량 경량화 추세에 따라 알루미늄 범퍼, 휀다, 후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뭐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뭐 다양한 차종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차체 부품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요 매출처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한국 GM. 근데 역시 현재는 뭐 한국 GM 매출은 굉장히 작아졌겠죠. 그래서 주로 현대차나 기아차에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순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래는 2018년 정도, 17년 정도까지만 해도 실적이 다소 좀 부진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중에 한번 다시 개선될 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품었었는데 분기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막상 또 까놓고 보니까 연실적은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2019년 1분기 때도 실적이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면서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본 총계가 1조 6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또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포지션을 한번 잡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내려오는 거 저번 저점이 3,290원이었습니다. 3,290원.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뭐 내일장 조금 더 시장 빠지면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면은 3,290원부터 그 이하로 여러분들이 시일을 두고 야금야금 분할 매집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3,290원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종목은 진짜 극단적 저평가 상태가 됩니다. 시장 하락력에 쫄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3,290원 밑으로 그냥 모아가시면 돼요. 시일을 두고 야금야금. 그럼 평단을 최대한 끌어내리겠죠. 지금도 이 기업은 순자산 가치가 1조입니다. 1조짜리가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2천억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예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 3,290원 밑으로 열심히 한번 시일을 두고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악재가 출현하면서 제가 이미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한 조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자리를 한 12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는 상황까지 도래했고, 근데 제가 오늘 장에 12만 원짜리를 찍어줄 줄 알았어요. 원래는 12만 원짜리를 찍어줄 줄 알고 많은 분들에게 차라리 그냥 12만 원에 그냥 더 사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손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12만 원에 더 사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안타깝게도 12만 원짜리를 안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정도 하락력이면 내일장까지도 일정 부분 조정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차라리 12만 원짜리에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롯데쇼핑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롯데쇼핑도 엄청난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순자산 가치가 11조 6,812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조 6천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12만 원 가격대부터 내려올수록 엄청나게 저렴한 그러한 주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 하락력에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 시장 하락력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야금야금 계속 모아가시면서 평단을 끌어내리신다면 추후 시장이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돌아설 때 여러분들은 대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현 하락장에 최대한 저렴하게 매집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산가치 대비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그동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됐던 종목들은 지금 다시 한번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가격 자리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AS가 잘 된 것 같고 이가람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쇼박스가 되겠습니다. 쇼박스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오리온 홀딩스 그룹 계열의 영화 제작을 하면서 투자와 배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반일감정 수혜 기대작인 봉오동 전투가 이제 개봉을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내용은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독립군이 승리하는 장면의 스토리를 담고 때문에 지금 반일강정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고 정부에서도 일본을 이기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호응도 굉장히 크게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또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쇼박스는 2019년도에는 7편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년 18년도에는 5편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와 대비했을 때 2편 정도가 증가해서 이제 앞으로 국내 박스오피스 내에서의 점유율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설경구와 조진웅, 김사랑이 출연하는 퍼펙트맨과 또 이병헌, 이성민, 박도원이 출연하는 남산의 부장들과 같이 라인업이 좋은 영화들이 하반기에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내년 2020년도부터는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길 전망입니다. 바로 드라마 제작이 되겠는데, 인기 웹툰의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해서 드라마 판권을 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라마가 JTBC에서 2020년도 2월부터 방영 예정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웹툰이 원작이 되겠는데, 평점이 9.9점이었고 페이지 뷰가 2억 9천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웹툰의 대세녀의 메이크업 이야기도 현재 드라마 제작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웹툰과 소설 등에 같은 흥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외형적인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가의 위치 또한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위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3,600원대부터 소개를 해드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장중에 4,550원까지 상승을 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표가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단기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퍼니 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컴퍼니키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업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가 되겠고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현재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와 바이오, 의료, 또 ICT 제조 등의 같이 세 가지 분야에 90% 이상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억 원 규모를 결성한 방송정보통신 전문 투자 조합을 청산을 완료를 해내면서 수익률이 원금 대비 325%를 달성을 했고요. 내부 수익률도 23%로 펀드 기준 수익률 5%를 초과 달성을 하면서 성과 보수로 현금이 40억 원 이상을 수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금도 이제 더 확보를 하게 됐는데 그 외에도 투자를 한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좀 있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스틱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했는데 이 브릿지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겔 하임에다가 이제 1.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업화에 달성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최대 2자릿수 이상의 정상 기술이라고 해서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브릿지바이오가 내년 하반기 중에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영화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생충 영화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은 300%나 달성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봉오동 전투에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봉오동 전투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1000만 관객의 영화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생충에 이어서 이 컴퍼니 K가 1000만 영화에 또 한 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4분기에는 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단 형태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13,000원은 이미 도달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0원이 아닌 더 올려서 단기 목표가는 15,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손절가 또한 손절가도 올려서 1,8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틀뱅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틀뱅크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전자금융 및 결제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근데 이 핀테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되겠는데 이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계좌 중개 서비스와 펀뱅킹, 간편 결제, 피지 서비스 등과 같이 전자금융 결제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농협은행과 네이버페이, 또 이베이 코리아 등과 같이 각 시장별 주요 플레이어들과 굉장히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국세청, 관세청, 대법원, 특허청, KT, 한국전력 등과 같은 정보기관은 물론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자체와 또 190여 개의 지자체와 또 지마켓, 옥시전, 쿠팡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와도 가상계좌와 펀뱅킹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그 부동의 업계 1위 자리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이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이 해외 진출의 경우에도 페이 업체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가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751억 원으로 연결 기준 31.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164억 원으로 연결 기준으로 24%나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부분에 대한 거래 규모가 이제 그 건수도 그렇고 증가가 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호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견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 때 희망 공모가가 44,000원에서 49,000원이었는데 이를 넘어서서 55,000원의 공모가를 형성 확정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으며 상장이 됐는데, 이렇다 할 상장은 보여주지 못했고 현재도 공모가보다도 아래에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상승이 한 차례 이루어지면서 35,000원대에서의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SK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은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 기존의 이 석유화학과 필름 중심의 반도체 소재에서 굉장히 더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배터리 전지박 업체인 KCFT를 1조 2천억 원에 들여서 인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와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지박 쪽은 이제 그 설비 드럼이 좀 부족을 하면서 당분간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향후에 전기차 쪽으로 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KCFT를 비롯해서 국내 업체들의 고부가 제품이 믹스가 확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투자를 또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SKC 또한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수혜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SKC 포롱 PI라는 곳에서 그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이 이어지기보다 지금의 반등 이후에 눌림과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 목표가는 47,500원, 손절가는 38,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은 다들 아시는 기업이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가 되실 겁니다. 방어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기업에 대한 내용은 이동통신 전화와 또 무선 데이터, 정보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이 2조 4,370억 원으로 6.8% 증가, 영업이익은 3,228억 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G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영업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모습이 나타난 것 같고, 주목해야 될 점은 이 5G 효과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이 무선 ARPU가 상승세로 반전이 되면서 이 MNO 매출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무선 ARPU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반전,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입자당 매출액인데, 이 가입자당 매출액이 상승 반전이 되었다는 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겠고요. 현재 가입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은 올해 4분기에는 또 올해 4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이 가입자당 매출액 ARPU의 상승 반전이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5G와 이 자회사 매출에 대한 호조로 올해와 2020년 매출액은 각각 6.9%와 5.8%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무선 사업의 턴어라운드와 SK 브로드밴드와 양호한 실적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T브로드하고 푹TV로 인해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부분이 있고 통신산업과 비통신사업 간에서 적절한 성장에 대한 조화가 당분간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방어주 성격도 있고 통신주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자율주행차로도 굉장히 크게 엮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자율주행 사업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기업이 이 SK텔레콤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에스모하고 나부야라는 기업과 5G 자율주행 사업에 3자 MOU를 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은 통신 관련주로도 관심을 놓고 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 신사업에 대한 이 자율주행차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크게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8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진입을 했는데 코스피가 1950선 아래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566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에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AS만 오늘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뭐 캔들 매매를 진행했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상승력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매수가에서 빠져나오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전일 종가 대비 시초가가 내려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 흐름 보자마자 바로 매도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본전 수준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이날 안 가고 그 다음날도 안 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빠져나올 수 있는 포지션 충분히 좋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맞춰서 잘 대응을 했다라면 거의 이제 본전 수준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력과 맞물려서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더 하락력이 열려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 현재 자본 총계가 506억짜리 회사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783억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현재 이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하면서 다시금 1,000원대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리스크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가람 전문위원은 컴퍼니 K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뭐 추천 종목에도 있었어요. AS 간단하게 해볼까요? 컴퍼니 K 제가 바닥권 탈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연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목요일 종가 대비로 봤을 때는 47% 상승이 나타났고요. 단기 목표가는 13,000원도 도달을 했고 제가 금요일 날에도 단기 추천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최대 고가 대비했을 때 그 당일로만 놓고 봤을 때도 16%대의 상승이 나왔을 정도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거래량이 조금 오늘 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에 대한 단기 목표가 도달했고 제가 오늘 15,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시켜드리긴 했는데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5,000원까지 한 번에 가지고 가기보다도 분할적으로 매도는 일단 1차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 분량만 오늘 거래량도 조금 발생이 됐고 윗꼬리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봐놓고 나머지 잔량만 홀딩을 하셔가지고 15,000원 부분, 목표가 부분까지 분할적으로 매도를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5,000원까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굉장히 좀 큰 수익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이라도 오늘 들어간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제가 손절가는 1,8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요 단가까지 올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손실률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오늘 종가에 들어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오늘의 시초가인 12,4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분할로 비중을 줄여 나가서 최종적인 손절을 1,850원으로 손절해 보게 되면 분할적인 리스크도 줄이는 대응이 될 수 있겠고요. 수익도 챙기는 전략도 분할로 매도를 보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퍼니 게임까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특징주 짧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특징주를 어떻게 잡아주시겠습니까, 박 의원님? 일단은 뭐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가 좀 대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통상이라는 주식이 좀 상승력이 탑10이죠. 그죠, 강하게 나왔는데 일본 불매운동 수혜 기대감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신성통상은 국내 SPA 브랜드 탑10을 보유한 기업이라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최대 수혜 업체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뭐 TBH 글로벌도 지금 뭐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같은 섹터죠. 그리고 이제 쌍방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와 있고, 또 BYC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오늘 상승력이 나왔다가 BYC는 좀 죽었네요. 그래서 이 신성통상은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통상 말씀해 주셨고요. 이가람 위원님, 오늘 특징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셀트리온을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대형들 그동안 못 산 거를 사시려고 지금 다들 달려드시는 것 같은데, 이 종 보게 되면 대형주 제약바이오들이 그 바이오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대형 바이오에 대한 수급을 많이 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굉장히 더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쪽 떨어지고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의 반등을 바라기보다도 또 상승력이 가장 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우호적인 기업들로 종목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징주는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마감지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코스피가 1950선 아래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1946포인트대에 있는데 동시호가에서는 이거보단 조금 올라갔습니다. 1949.07. 일단 50포인트 좀 회복을 하고 마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요란합니다. 지금 요란하다는 게 뭐 반등도 없이 거의 그냥 쭉 빠져내려오는 상황이고요. 한 12시 30분경에 살짝 페이크성으로 올렸다가 지금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뭐 코스피는 그 정도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걸리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흐름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지금 기관이 무려 6,708억 원을 사주는데 연기금이 오늘 하루에만 5,206억 원을 순매수해줍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시장의 매도를 막기는, 낙폭을 줄이기는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버텨주고요.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 약보합, 강보합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상황에서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자동차와 통신주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늘 그나마 좀 버팁니다. 기아차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LG화학 빠지고 셀트리온이 무려 10%가 급락을 하네요. 지금 장중에 7%, 8% 정도까지 지금 낙폭이 진행 중이었는데 버티질 못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시총도 그에 따라서 10위까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 금융주들만 버팁니다. 이번에 코스닥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571포인트대까지 내려갔는데 동시호가에서는 더 빠지네요. 567까지 지금 밀렸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 보시면 반등의 기미가 거의 안 보입니다. 한 3시 조금 되기 전에 V자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살짝 올리는 부분인데 이게 사이드카 걸리고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때 580 회복하나 하고 잠시 단기적으로 들어온 수급들도 모두 다 지금 매도 처리되면서 지금 밑으로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단식이고요. 이런 장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개인 기관사고 외국인 파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오르는 종목 찾기 어렵습니다. 무려 8%, 17%, 4%,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뭐 1, 2%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SK머티리얼즈만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상승폭 둔화됐고요. 여기 보시면 신라젠 저마한가 갖고 오늘 메디톡스도 20% 가까운 하락이고 슈젤, 메디톡스 그러다 보니까 시총순위 바뀌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2% 낙폭에서 결국에 못 버티고 5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는데 뭐 블랙 먼데이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올 들어 두 번째 사이드카가 코스닥 시장에서 발동이 됐습니다. 1월 달에는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하락 장세에서 이 정도까지 지금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요. 엔원 환율, 달러원 환율 다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달러당 위엔화도 7원대를 지금 7위엔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더 안 좋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시장을 그래도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절 보면서 갑자기 좀 놀라셨어요. 부담되죠, 오늘 같은 시장은 좀. 네, 시장 아까 제가 충분히 시작할 때 언급을 드렸지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포지션만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내일장 빠지는 장입니다. 왜냐면 왜 빠지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 어디에 포지션이 많이 몰려 있습니까? 개인이 콜옵션 포지션에 많이 몰려 있죠. 콜옵션 포지션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메이저들이 뭘 턴 거예요? 콜옵션을 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풋배팅력의 일정 부분 포지션이 더 많이 쏠려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을 보시면 어떤 포지션이에요? 현물 매도에 선물 매도에 거의 풋옵션 배팅 포지션이 외국인들은 온리 하방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바로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급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수급 비율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장도 일정 부분 조정력을 열어두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기관 쪽에서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개인들 물량까지 그리고 외국인들 물량까지 현물을 밑에서 받아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쳐갖고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기관이 강력하게 현재 시장을 이끌고 반등을 일으키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일 시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흐름에서 현재 이 조정력, 수급 배팅력이 조금 완화가 되고 만약에 하락이 조금 좀 조직격으로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수급도 좀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수요일 내지는 목요일장부터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수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공표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악재는 이미 완전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목요일 날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내일 정도 수급부터 일정 부분 돌아서는 게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나마 좀 안정적인 반등력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시장이든 수요일 날 시장이든 그러한 수급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좀 조정력이 나타나면서 현재 이런 수급 포지션이 그대로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시장의 조정력을 열어두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또 출연을 하게 되죠. 수요일 날 수급이 돌아서는지 돌아서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코스닥 지수부터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코스닥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더 큰 하락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HLB, 한미약품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에서의 악재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이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대형 바이오주를 탈출을 하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동안 이게 그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아니라 오로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올랐던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좋게 보자면은 시장이 좀 건강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는데, 이거는 좋게 봤을 때의 나중의 얘기고 지금 당장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앞으로도 더 빠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 제약바이오가 속해 있는 코스닥 시총 150 안에서의 모습은 좋지 않을 것이고, 중소형주에서의 종목별 상세는 지속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나타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이 되겠는데, 오늘만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장중에 1,218원까지도 올라갔었고, 또 인민은행의 그 위안화 절하 고시가 나타나면서 그 이후에 위안화도 7위안을 상회를 하다 보니까
환율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늘어났고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스피에서는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쪽에 어떤 종목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기보다 인덱스 펀드, 펀드 관련 쪽에 있는 종목들로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가 매수를 해야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를 아래서 받아주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지탱만 해주는 역할을 연기금에서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서 덜 빠진 것 같고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매수가 아니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고 있기 때문에 더 수급적인 모습도 코스닥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7%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하게 낙폭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 기업들의 내부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진 것도 없고 또 외부적인 변화도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는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는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확인 작업을 한번 하고 나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의 대형 바이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 바이오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선은 시장에서는 배제를 해놓고 지금 떨어져서 신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은 더 앞으로도 신저점을 경신을 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도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만 잘 골라서 매수를 하는 방법과 또는 앞으로의 이 회사의 사업이나 또는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서 좀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기업들만 선별을 해서 매수를 한다면은 시장이 돌아설 때 굉장히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것을 포기를 한다기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략을 잘 짜보신다면 분명히 하락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 때 굉장히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전략까지 한번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워낙에 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수가 코스피부터 만나보면 2.56% 급락했습니다. 1946.98포인트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봅니다. 7.46% 폭락하면서 570도 무너집니다. 569.7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여러 번 전해드린 대로 급등했습니다. 17원 30전이나 올라가면서 1215원 30전에 장중 최고치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7632번님의 일신석재입니다. 매수가 3,300원, 비중 20%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 위원님?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북 관련 이슈로 특히 이제 DMZ 관련 이슈로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은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순자산 50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으로 상당히 높게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손절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에서 손절하기 조금 마음에 걸리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손절하겠지만 파동적으로 좀 대응했을 시에 2,210원짜리가 지지 가능한 자리니까 여기 지지력 확인하시고 반등 나오면 2,500원 정도에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종목을 굳이 물려 들어가면서 지지력 확인하고 반등력 확인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일단은 손절해놓고
추후 흐름을 보면서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일단은 요번에는 좀 잘라내시고 쉽지 않겠지만 좀 다시 재접근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4683번님의 신화인터텍이고요. 6,520원에 비중 30% 들어와 있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신화인터텍은 이번 연초에 2,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급등세가 펼쳐진 종목인데 매수 단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6,520원이면은 굉장히 고가에 진입을 한 상태인데 이러한 패턴들의 모습은 일단은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일단 보게 되면 1분기는 흑자 전환이 돼서 급등세가 이어진 부분도 있고 일본 수출 관련주로도 부각이 지난주에 한번 되면서 하락가 멈추고 반등세가 이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00원부터 7,000원까지 올라간 종목, 이렇게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62평선과 22평선 사이에 이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 62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난주에 한번 일본 이슈로 한 차례 올라간 모습이 있는데 이럴 때는 보통 새로운 매수가 붙었기보다는 그동안에 쌓여있던 물량을 버리고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앞에 물려있었던 종목들에서 물량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보다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6,000원 박스에서 상당 부분이 막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까지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가인 6,520원을 기다리기보다 6,000원에서는 전량 손절 매도를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이라도 이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요일 상승 부분 시작점이 5,000원 단가가 있습니다. 이 5,000원 단가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급락도 연출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5,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 매도를 보시고요. 만약에 반등 시에는 6,000원에서 전량 손절 매도 복무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인터텍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진플라임 들어와 있고요. 8620번님께서 매수가 7,500원, 비중을 절반 좀 많이 담고 계신데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모든 플라스틱 재질을 성형할 수 있는 그 사출 성형기 제조 업체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자 기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 616억 대비 시가총액이 340억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상태라고 좀 보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이 지속적인 적자 기조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현재 현금성 자산이 1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17억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적자 상태죠. 지속적으로 적자 폭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비 발행이나 아니면 유상증자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저평가 상태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절을 어쩔 수 없이 하실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나중에 유상증자나 대규모 시비 발행 이런 걸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걸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또 그걸 또 참여하더라도 상당히 진짜 엄청나게 긴 중장기 투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했을 텐데 지금 손절 기회를 많이 놓치셨죠? 그래도 손절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손절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954번님의 SFA 반도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엔 매수가가 3,000원, 비중은 20% 들어와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위원님? 사실 이 SFA 반도체는 저보다도 지금 같이 출연하고 계시는 박정희 전문위원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종목이 될 텐데, 이 종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 반도체 쪽으로 해서 투자 관련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3,455원을 찍고 나서 한 번도 반등 없이 쭉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3,000원의 단가는 사실 좀 높은 단가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하지만은 아래에서의 지지력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부분이 남아져 있는데 이 종목은 2,130원과 2,000원 사이에서는 지지력을 보여줘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2,130원을 만약이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를 하기보다는 일단 비중을 한 차례 줄여놓고 만약에 2,000원을 잠깐 이탈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거래량과 동반되면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를 보시고 어쨌든 하반기에 따른 삼성전자에서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빠지고 있는데 만약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이쪽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2,000원에서 횡보세를 보여준다? 그러게 되면 나중에라도 다시 3,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앞에 쌓여있는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3,000원까지 기다리기보다 반등이 크게 나오게 되면 2,750원과 매수가의 3,000원 사이에서는 우선은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종합해보자면 최종적으로는 2,000원을 강하게 이탈해서 거래량 동반인데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전량 손절 매도를 보시고 반등 시에는 2,750원과 3,000원 사이에서는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두 분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